덕후의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 여성의 날이었었죠. 이날을 기념해서 한국 여성의 전화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지난 1년 동안 남편이나 애인으로부터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협을 받은 경우가 1.7일당 1명꼴이었다 그럽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은 여성에 관련된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을 포함해서요. 여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6가지 법률 개정안을 살피겠습니다. 이 개정안들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실 작년에도 입법 발의를 많이 하셨는데 네. 올해 들어서만 6건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또 입법 데이트에 단골 손님이 돼 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번에 올해 들어 발의하신 법안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6개 법안, 여성발전 네. 기본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산업재해보상 네. 법 개정안, 이렇게 6가지 법의 그 공통적인 특징은요. 네. 여성과 관련된, 특히 이제 여성을 위한 네. 법률이라는 건데요. 네. 우선 크게는 이제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원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 규제법. 이렇게 아하. 제가 항상 법안을 대표 네. 발의할 때는 그 지원과 규제 이 양쪽의 네. 균형을 고려하면서 법안을 제가 만들기도 하고 또 개정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원법이라 하면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네. 또 모자보건법, 네네, 개정안. 모자보건법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네. 이거는 이제 여성을 위한 지원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영유아보육법, 네. 유아교육법 요거는 그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아. 규제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쓰시는 네, 지혜를 그렇습니다. 발휘하셨을 것 같은데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난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즈음에서 유엔에서 여성 관련한 그 행사가 열렸고 네. 바로 뉴욕에서요. 네. 의원님께서 현재 다녀오셨는데 뭐 워낙 여성 정책 전문가로도 잘 알려져 계신 터라 이 유엔 여성지휘위원회에 다녀오실 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혹시 입법 활동과 관련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살짝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38 세계 여성의 날 전후로 해서 유엔에서 그 여성지휘위원회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히 금년에는 그 1995년에 유엔에서 세계 여성회의를 개최한 이래 지금 20년째 되거든요. 네. 그 지난 20년 동안에 여성의 각 나라의 여성의 네.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아. 또 얼마나 개선됐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유엔 여성기구랑 또 IPU라고 있죠. 국제의원연맹에서 예. 여성회의를 하나 같이 공동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 회의에 주로 참석하고 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곁들여서 네. 우리가 그 뉴욕 근처에 있는 그 버겐 카운티에 있는 네.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있습니다. 아, 네, 예. 그 기린비를 방문하고 또 헌화도 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네. NGO들이 그 주관한 그 하나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예. 전시 성폭력에 아하. 관한 거였는데 네. 거기에는 참석자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네. 많은 참석자들이 몰려와서 유엔에서 그 보안 경호 요원까지 보내갖고 이걸 예. 조금 그 통제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참석을 하고 왔죠. 함께 보고 왔는데 그러셨군요. 네. 이 20년 만에 전 세계 여성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개선됐는지 네. 그럼 그야말로 국제적인 동향을 네. 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제가 보고 들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앞으로 입법 활동을 하는데 네. 많은 이제 도움이 되겠죠. 네. 뭐 각 나라의 사정을 여쭐 시간은 안 되고 딱 한마디로 네. 상황이 개선이 되었다. 개선이 되었으면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살짝 아니면 변화가 없었다. 뭐 이런 그 결론은 예. 이렇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이룩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는 것이 유엔이 내린 그 결론이었고요. 네. 그러나 나름대로도 진전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네. 물론 그렇고요. 네. 그래서 세계적인 진전은 있었는데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양성평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유엔은 앞으로 50대 50, 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 만큼 남녀 네. 50대 50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이제 양성평등한 사회로 가야 되겠다 하는 네. 그런 그 목표를 설정을 했죠. 네, 성장할 가능성이 크군요. 네, 여성에게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법안을 살피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 여성발전기본법, 모자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인데요.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은요, 우리가 여성가족부 산하에 그 5개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네. 네, 그 5개 기관 중에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는 기관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진흥원이 인권진흥원이 일을 하는데 법률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가 또 인력 운영 또 네. 실질적인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법률적인 기반을 이제 마련해 준 거죠. 네. 그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의 주 내용이 핵심이군요. 되겠습니다. 네. 힘을 실어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그렇죠. 있게 예,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모자보건법이 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어떤 내용입니까? 모자보건법은요, 그야말로 임산부 우대 조치를 그 네. 법안에 넣은 겁니다. 네. 우리가 이거 임산부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많이 이제 우리가 갖춰져 있습니다만 네. 정작 이제 문화생활을 누릴 네. 그런 향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권리죠. 네. 네, 임산부들에게 경로 우대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네. 임산부도 우대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국공립 공연장에서 네. 그러니까 공공 공연장에서 공연물을 공연할 적에 그 관람을 네. 임산부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뭐 네. 할인 아하. 혜택을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임산부 우대 조항을 이제 신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뭐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잠재적으로 네, 또 동반이죠. 하나의 인성을 위해서 그렇죠. 투자한다 이렇게도 봐지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세 번째 개정안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법인데요. 이름만 네. 듣고는 이게 여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하고 입법 취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시오.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요, 그 임신부가 임산부죠. 임신부가 이제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선천적인 어떤 질환이나 또 어려움이 장애를 있어요. 갖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예, 예. 근데 그 원인이 네. 그 업무상 네. 사유로 인해서 기인했을 경우에 그때 그 태아에 대한 이 부분을 산업재해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예. 그런 사항인데요. 예. 그거를 하나의 우리가 임신부와 임산부와 태아도 같이 근로자로 모아서 이거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이제 모성보호를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어에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임부와 산부를 다 포함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과 아이를 낳은 여성을 포함해서 그렇죠. 아울러서. 임신 중에 아이를 낳기 전에 유산되기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유산되거나 또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건강에 손상이 치명적으로 있을 경우에 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산업재해로 보아서 이제 모성보호로 모성급여를 주자는 그런 취지의 법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내 업무와 아이의 이 어려움 혹은 장애나 질병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 본인이 입증을 해야겠군요. 네. 이거는 저기 사실은요. 네. 그 발단은 그 2009년, 네. 2010년 그 연달아 그 제주 의료원에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간호사들이 임신을 했는데요. 네. 그 유산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 스트레스. 네. 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10명이 임신했다 그러면 4명 정도가 이제 유산을 하고 아, 저런. 예, 그다음에 네. 이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예. 그 심장 질환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거나 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례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들이 이거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 했는데 아. 근로복지공단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침 작년 말에 네. 그 서울 행정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거를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근로자로 네, 태아도 네. 함께 근로자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번에 국회에서 이제 네. 입법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세 가지 개정안, 이 여성 지원책인데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으시게 된 뭐 제안하시게 된 이유라든가 입법 취지가 있으실 겁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성 관련한 기구가 이름만 있고 유명무실해서 힘도 실어주고 네.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좋지 않은 뭐 질병을 갖거나 유산의 슬픔이 있을 때 이것이 산업재해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네, 좀 그렇습니다. 보장도 받고 보호도 해주는 네, 네. 이런 측면이 굉장히 세세하게 다각도로 살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입법 취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세 가지. 우선 여성발전기본법은요. 네. 제가 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된 데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라는 이 기관이 네. 우리 요즘 여성에 대한 폭력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폭력이라든가 네. 가정폭력, 또 성매매 같은 이렇게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네. 그런 임무를 띄고 일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한국여성진흥원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진흥원이 일을 하는데 법적인 기반이 없다 보니까 일을 맡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네. 들면 일하는 방식도 여성가족부의 사업을 수탁받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네. 인력도 예산도 불안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 전문성을 조금 더 키우고 네. 사업의 안정성을 좀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긴, 이제 그 예. 법안을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뭐 기구를 새로 신설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있는 신선한 게 기구를 아닙니다. 좀 열심히라도 그렇습니다. 해주자라는 네. 차원 잘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세 가지 법안은 이제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아교육법,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그리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먼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 보육법을 알려주십시오. 네, 영유아 보육법하고 유아교육법은요, 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네. 내용인데 법률이 달라갖고 이제 따로따로 이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셨군요. 냈는데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 어린이 학대 네. 사고가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지 일어나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CCTV를 설치하자 하는 그런 얘기가 우선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보다는 우선 우리가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아이들을 이제 이끌어주는 보육교사나 네. 유치원 교사에 대한 인성교육 부분을 좀 강화해서 아동 학대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이 영유아 보육법 그다음에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네. 이제 교사의 그 속에는 인성교육의 그 기반에는 인권이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인권 네. 존중. 그래서 아동의 인권도 물론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 네. 그다음에 이제 교사로서의 어떤 역할과 윤리, 사명감. 네. 그런 부분을 이제 특히 이제 강조하는데 다만 그 근거 조항을 법률에다 이제 박자는 거죠, 두자는 거죠.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의무적인, 반드시 네. 해야 된다라는 네. 의무 조항으로 그만큼 넣었습니다. 네, 중요하다라는 거 환기시킬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또 어린이집 이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은 이미 이것에 관해서 배워온 분들인데 그렇죠. 이제 이 경각심을 주기 위한 하나의 네. 방편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도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게 1999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네. 주로 이제 여성이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몇 년간 많은 이제 지원이 따르고 혜택이 따르고 하다 보니까 위장된 여성 기업이 나타나서 그건 무슨 예, 의미인가요?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노모나 딸을 경영자로 올리고 네네. 여성 기업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경우입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혜택을 여성 기업이 누리는.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이제 혜택과 지원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그런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 개정안을 낸 거죠. 그래서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성 기업으로 이제 확인해 주는 거를 중소기업청장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중소기업청장이 확인을 해줬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나중에 여성 기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네.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라든가 또는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성 기업인으로서 받았던 그간 혜택들 모두 정지하는, 더 이상 받을 수 그렇죠. 없게 예, 하는, 그렇습니다. 혹은 과거에 받았던 걸 다시 뭐 소급 적용하 이거는 아니에요. 법에서 이제 네. 법률에서 법 개정안에서 그렇게까지 세세하게는 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물론 이제 이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네. 하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보완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모든 사회가 지금 부정부패를 추방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여성에게는 우리가 정직을 굉장히 많이 정직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직하게 경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갖고요. 네. 예, 도덕,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다들 앞서에서 지원의 세 가지, 규제의 세 가지를 하셨는데 네. 이것이 결국은 이 여성을 위해서 또 여성이 이 사회에서 좀 잘 뿌리내리고 여성의 인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밑받침이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근데 네. 이 규제 3법 특별히 엄격하게 의무화하고 여성 기업 지원하던 건 이제 걸리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하신 제안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네.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해갖고 많이 이제 보호하고 네. 지원하자는 그런 이제 분위기 많지 분위기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이제 요즘 또 세태는 우리가 대통령까지 여성으로 낸 마당인데 네. 여성에 대해서는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아.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보면 그렇게 또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특히 우리가 또 하나는 규제 측면에서 네. 규제는 없어져야 된다, 혁파돼야 된다는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 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정직하게 네.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사회적 규제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적 규제는 그럼 물론 이제 없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는 좀 있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최소한의 그런 있어야 된다는 그 규제를 만든 것이 이 규제와 관련된 이 세 가지 법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지원은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여성발전 기본법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네. 이건 지원법이죠. 네. 자, 그럼 이 6가지 개정안의 앞으로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법 개정안이라는 게 예전보다는 네. 이렇게 처리하는 절차가 이제 굉장히 이제 속도를 갖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네. 이렇게 많이 지체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야 이 6건이 한꺼번에 일괄 처리되면 좋겠습니다만 이 국회 법안 심사 체계가 왜 소관 상임위별로 그렇죠.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소관 상임위를 거쳐서 이제 본회의에 올라오면 이제 최종 통과되는 건데요. 이 6개 법안 모두 어떤 근본적인 체계를 흔들어대는 그런 법 개정안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격은 현행대로 가져가면서 그래도 조금 더 점진적인 개선을 유지하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 네. 동의해 주시리라고 보고요. 네. 이 처리는 그렇게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전망합니다. 네, 좋은 소식이길 바랍니다. 네. 더불어서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이 아직도 뭐 평등, 안전, 경제적 지위 이런 측면에서 OECD 하위권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데요. 네. 여성 정책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여성의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여성은요, 과거 한 20, 30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네. 이제 교육 수준하고 보건 수준은 거의 선진국 수준입니다. 네. 다만 우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항상 그 하위권이다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영역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뭐냐면 정치적인 정치. 진출.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이 너무 적다는 거. 네. 그다음에 하나는 경제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너무 낮다는 거죠. 네, 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아직도 50% 되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정치적인 권한 면에서 또 경제적인 권한 면에서 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여성들의 숫자가 너무 작다는 네. 거죠. 비중이 너무 작다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제 하위권을 맴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요즘 추세를 보면은 우리가 왜 뭐 여성 대통령도 지금 배출한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공직에 특히 요새 여성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외교관들은 거의 뭐 50% 이상 여성이 네. 차지하고 있고 이 법정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굉장히 활발히 이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제 좀 더 많아지겠죠. 네. 근데 아직도 우리가 그 기업에서 네. 우리 그 여성 CEO들이나 고위관리 고위 경영진의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은 한국이 역시 OECD 중에서는 꼴찌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역시 이 또한 나아지고 있는 단계라고 그렇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끝으로 짤막하게 향후 입법 계획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뭐 한우물을 거의 팠는데요. 네. 이제 여성과 관련된 네. 분야입니다. 정부에 제가 몸담고 있을 때도 그랬고 네. 또 국회에 들어와서도 제가 여전히 여성과 관련된 그런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최근에 금년부터는 유엔에서도 이제 그렇게 목표를 설정했었습니다만 네. 이제는 50대 50이다. 어떤 나라나 남녀 인구가 절반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모든 참여를 균형 있게 50대 50으로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와 같은 유엔의 새로운 목표 설정, 비전이란 비전이죠. 네. 이제 50대 50. 우리 한국에서는 남녀 동수라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여성계에서도 그런 이제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 개혁 측면에서 네. 여성이 좀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 여성의원 비율 얼마나 되는지 아마 놀라실 거예요. 지금은 한 15%, 네. 16%대로 올라섰습니다만 20년 전, 30년 전에는 우리가 1%밖에 안 됐거든요. 네. 예, 근데 아직 세계 평균 22%입니다. 네. 거기에도 훨씬 모자르기 때문에 특히 정치 개혁 차원에서 그 부분을 끌어당겨줘야 된다 하는 네. 그런 또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나름대로 기여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